두 가지만 오늘은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거기 결산 조정이라는 개념과 신고 조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은 그 밑에 제목처럼 결산 조정 사항과 신고 조정 사항이라는 말하고 조금 달라요.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회계에 관련된 거래가 발생해요. 거래가 발생했다는 거는 분계를 해야 되잖아.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안에 분계가 일어나서 회계 처리가 들어가면 당기순이익의 반영이 이루어진다는 거고, 분계를 통해서 당기순이익에 반영이 안 된 건데 세법상 각사소득을 계산해서 넣어야 되는 금액이 뜨면 그럼 여기에 못 넣었으면 여기에로 넣어야죠. 여기는 세무조정이라는 소리야. 세무조정에서 여기로 넣는다는 거야. 그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해서 회계에서 반영을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 당연히 반영이 돼서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을 할 필요는 없겠지. 그래서 세무조정을 안 하고도 법인세 신고가 가능한 거예요, 일단. 근데 그 중에서 회계의 규정과 세법의 규정이 다를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건 회계의 규정으로 돌아갈 거고, 그럼 세법의 규정과 다른 것들은 조정을 통해서 반영을 시켜야 된다. 대표적인 게 한도야, 한도. 비용 같은 경우 이제 거래 일어났을 때 퇴직금이든 임원상여든 접대비든 기부금이든 다 처리해야지, 회계 처리를. 근데 걔네들은 다 한도가 있어요, 한도. 한도가 있으니까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또 다시 조정을 해주시는 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니면 누락하거나, 누락하거나, 아니면 한도가 들어가거나. 그때, 잘 보세요. 분계를 통해서 각사소득에 반영하는 방식. 지금 각사소득의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금액은 여기서 넣어야 된대요. 이거를 분계를 통해서 반영하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결산조정이라고요. 결산조정은 분계를 통해서 반영하는 방식을 얘기하고, 세무조정을 통해서 여기다 반영하는 방식을 이건 신고조정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신고조정한다. 그러니까 세무조정을 통해서 각사소득에 반영하는 거를 신고조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산조정을 할 거니 신고조정을 할 거니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근데 개념은 좀 다른 게 여기다 개념 쓸게요. 결산조정 거기 사항, 결산조정 항목, 그 다음에 신고조정 사항, 신고조정 항목. 이건데 이제 두 번째, 아까 이제 1장 총설에서 한 문제 된다고 했죠. 이제 2장이 여기서는 이 세무조정 사항 중에 이게 나요. 이게 나. 이거 개념하고 이제 내용만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좀 이따 다음 주 배우는 소득처분. 그게 꼭 나. 그래서 일단 두 개가 이 앞에 있는 개념만 알아도 풀 수 있게 나요. 두 개가. 일단 두 개는 알고 좀 풀고 시작할 수가 있어. 근데 얘는 봐요. 여기에다 넣어서 반영을 해야 되는 애들은 이거고, 여기서 반영해서 이거 반영하는 방법에 얘는 이거냐? 그건 아니고, 결산조정 사항 항목은 어떤 관련 계정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손사업비, 퇴직급여 충당금, 대손충당금 이런 것처럼 그 계정 중에서 무조건 결산조정, 분계를 통해서 넣어야지만 인정되는 항목들이 있고, 얘는 정의를 쓸 거예요. 얘는 분계를 통해서 넣어도 되고, 만약에 누락했어? 그럼 무조건 신고조정을 통해서 넣어서 반영을 시키라는 애야. 걔가 얘야. 응? 대부분 결산조정 사항으로 이 관련 계정으로 정의되어 있는 애들을 나중에 이제 설명하고 넣을 건데, 얘네를 제외한 모든 사항은 다 신고조정이야. 당연히 세법과 회계가 틀리면 조정해야 되잖아. 그럼 조정하는 방식을 무조건 결산서에 넣어서 오래. 법에서. 결산서에 너 안 넣었어? 그럼 우리는 인정 안 할겠다. 근데 얘네는 결산서에 넣었어도 상관이 없고, 안 내면 신고조정으로 아까 입금, 송금 조정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얘는 정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결산조정 사항이 아닌 애는 신고조정 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산조정 사항만 알면 나머지들은 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일단.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일단 정의인데, 정의. 결산조정사항 항목은 일단 손비 항목 중 결산조정사항은 손비라는 건 송금을 얘기하는 거고 비용을 얘기하는 건데 수익에서는 결산조정사항이 없어. 만약 수익을 누락했어? 입금산입 무조건 하셔야 되거나 과다 계산했으면 입금부산입 가시면 돼요. 결산조정사항은 손비, 비용 항목 중에 꼭 결산서에 반영을 해야 송금을 인정해주는 계정이 있어. 계정 과목들. 이런 항목들은 결산서에 비용 처리를 해서 와야지만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애들이 있냐? 대표적으로 현금 유출입이 없는, 당연히 유출입이 있으면 안 돼. 유출입이 없는 자산 평가 계정에서 발생해요. 그러니까 현금이 실제로 지출돼서 나가는 항목들, 비용 나가고 현금 나가는, 비용 들어오고 현금 나가는 이런 유형의 금액들이 아니고 그냥 회사에 자산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 이익은 아니고 손실이겠죠. 손비니까. 평가 손실 아니면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인데 감가상각비든 이런 평가 손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송금 산입을 통해서 세무조정에 반영을 안 시켜주겠다는 거야. 무조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결산서에 송금을 비용을 넣어서 오라는 소리예요. 이유는 이거겠지. 얘네들은 돈이 안 나가니까 회사 입장에서 내 대표인데 당기순이익은 높았으면 좋겠어? 낮았으면 좋겠어? 일단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높으면 좋죠? 높으면 뭘 많이 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세금 낼 때는 더 낮췄으면 좋겠어. 가장 쉬운 방법이야. 감가상각비를 하나도 안 넣고 평가를 하나도 안 해놔. 그리고 다 여기다가 평가손실 아니면 감가상각비를 여기다 넣는 거야. 그러면 얘는 높고 얘는 낮을 수 있잖아. 이거는 안 된다는 거야. 응? 만약에 너가 세금을 적게 내고 싶으면 결산조정 항목들은 다 반영해서 와. 결산조정사항을 반영 안 시켰어? 그거는 신고조정을 안 해줄 거야. 이를 항목들이야. 그 법에서 이거는 정의를 해놨어. 일단 그래서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 그래서 결산조정사항은 별도로 이제 암기하게 돼요. 저절로. 그래서 이제 세무사 1차 시험 보면 아주 많이 출제가 되는데 다음 중 뭐 예를 들어서 결산서에 반영해서 송금을 인정하는 사항이 아닌 것들에서 고르는 것들 출제를 많이 했으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